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1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저희 무역 타짜 채널은 일요일에도 방송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그러면 한문으로는 청할 청자에다 약속할 때 약자고요. 영어로는 offer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무적인 의미에서 청약이 뭐냐? 청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행위를 청약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해 주세요 라는 게 바로 청약이다 라는 거죠. 계약해 주세요. 그러면 비슷한 말이 있죠. 결혼해 주세요. 청혼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결혼할 때도 보면 되게 청혼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계약이, 말이 입에 붙었네요. 예. 청혼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계약도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 offer에 대해서 승낙, acceptance 혹은 acknowledgement를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 정리해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줘요. 이게 청약. 그랬을 때 상대방이 사인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청약의 개념이 뭐냐? 청약을 우리는 보통 offer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청약을 이론적으로 정의하면 청약이란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표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청약이보다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므로 청약은 누가 하는 거냐? 판매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수출자, 셀러, 혹은 구매하겠다는 사람, 바이어, 그쵸? 수입자, 누가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무역 조건을 협상을 해서 그 다음에 확정이 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 된다. 그때 또 누가 저기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보는 거냐? 어떻게 합의 보면 될까요? 뭐 전화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거나 그래서 야, 네가 쓸래? 내가 쓸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예. 이런 일도 있을까요? 이런 일도? 아니, 나 안 써. 둘 다, 나 안 써. 그래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그런 일은. 자, 그러면 이러한 청약의 성립 요건은 뭐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예, 요 부분. 성립 요건은 뭐냐? 성립 요건이란 건 뭐예요? 청약이 내가 보내는 계약서가 상대방한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특정인 앞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서 보내야 된다. 특정인 앞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누구하고 상대방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그쵸? 누구나 계약서에 쓰겠죠. 그쵸? 셀러 바이어를 쓰겠죠. 셀러가 썼으면 바이어 이름을 기재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효기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영어로 valid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혹은 expire date. 어쨌든 계약서에 유효기간을 명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 승낙해 주세요. 내가 보내는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언제까지는 답장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승낙이 유효합니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렇게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청혼을 할 때도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3일 내에 답변해 주세요. 그 3일 내에 그게 바로 유효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정할 때는요. 계약서에다가 validity라고 기재하고 날짜를 써도 되고 아니면 기간으로 쓰셔도 돼요. 언제부터 일주일, 언제부터 열흘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날짜를 써도 되고
근데 대개 날짜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충분한 내용으로 2번. 충분한 내용, 충분한 내용. 그래서 대개는 아까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던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서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 정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있어야 되겠다. 요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병역의 의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요? 건장한 대한민국의 몇 세 이상의 남자. 이런 식으로 기본 요건을 정해놓잖아요. 자세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거는 기본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본 요건이 뭐예요? 성립 요건이 상대방을 기재한다. 그쵸? 그쵸? 당사자를 기재한다. 그 다음에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쵸? 계약의 목적이라는 거는 만약에 화장품 거래한다 그러면 화장품, 품목, 그 다음에 수량 뭐 이런 것들, 가격 뭐 이런 거요. 예. 그 다음에 의사의 표시다라는 거는 뭐예요? 의사의 표시라는 거는 예, 내가 너한테 물건을 팔겠다. 상대방은 물건을 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두 줄을 써놓는다라는 거죠. 그건 뭐 아무렇게나 쓰시면 돼요. 편하게.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쵸? 쉬운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청약을 구분해 보면요. 확정 청약, 그 다음에 불확정 청약,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확정 청약은 뭐냐면 일단 계약서를 보내고 나서 계약서를 보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소나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대개 모든 우리가 보내는 계약서는 그러한 확정 청약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 계약서를 보내놓고 보낸 사람이 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취소도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약에 확정성을 부여해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확정 청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개는 이런 말, validity, 좀 전에 얘기했던 승낙의 유효기간 있죠? 이게 설정이 돼 있어야 한다라고 어디에 어디에 그 근거가 규정돼 있냐면 우리 그 무역계약의 국제법 하나 있었죠. 유엔에서 만든 CISG 비엔나 협약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앞으로 사용하시는 그 계약서는 이거 다 되게 확정 청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뭐가요? 청약과 계약이란 말에 헷갈리시죠? 근데 사실은요,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 실전에서는 청약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쵸? 예를 들면, 야, 너 홍콩에다가 계약서 보냈니? 이렇게 얘기하지. 너 홍콩에다 청약서 보냈니?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원래는? 엄밀하게.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청약서를 보냈니?가 맞는 거죠. 계약서를 보냈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낼 때는 청약서고 상대방이 사인하면 이름이 바뀌죠. 명칭이. 계약서로. 그쵸?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실전에서는 청약서 보냈니?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혹시 누가 회사에서 윗분이 야 너 계약서 보냈니? 이랬을 때 아이고 무식하셔라. 계약서는 어떻게 보내요? 따라해보세요. 청약서지. 청약서. 예, 그러시면 한 대 맞아요. 그래 너 잘났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쓰는 계약서는 모두 다 대개는 확정 청약이다. 근데 확정 청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validity 유효기간이 기재가 돼야 된다. 유효기간을 기재하십시오. 아니면 계약서를 받았을 때는 유효기간이 기재가 된 날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기재를 한다. 말 안 해도 한다. 라는 거죠. 그쵸? 뭐, 이거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 가는 아이한테, 야, 너 책가방 챙겼니?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챙기죠.
그쵸? 너 계약서 보냈는데 확정 청약으로 보냈니? 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다 확정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밸리더티 써야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실무적으로 계약서를 보내놓고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청약의 철회나 취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철회는 되고 취소는 안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취소나 변경시킬 수 없다. 비록 내가 보낸 계약서지만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불확정 청약이라는 거는 확정 청약과는 반대예요. 밸리더티 이런 것들을 표시 안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계약서를 보낸 사람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안 써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런 청약서를 계약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청약서를 보내는데 한마디 써놓는 거예요. 이 청약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네가 사인하더라도 유효하다. 네가 사인하더라도 재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아니면 이 계약서에서 제시한 가격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 그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이런 청약서도 거의 쓰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만 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청혼을 하면서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집은 당신이 사세요.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죠?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신혼여행비는 당신 부담이에요. 결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해줄게. 용돈 줄게. 그럼 주는 거지. 용돈 줄게. 그 대신 아빠 구두를 하루에 3번씩 닦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용돈 안 받고 말지. 알바해서 벌어가지고 쓰지 뭐.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드린 거예요? 청약의 개념. 청약이라는 거는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게 청약이다. 그러나 청약, 계약 이 말을 우리는 청약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청약도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계약도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꿀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계약이, 청약이 유효하려면, validity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인 앞으로 상대방이 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쵸?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모든 계약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약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샘플들, 남들이 작성한 계약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조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 내용들이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자, 일요일에요.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